자, 두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2주차의 두 번째 시간, 시력 위협 요소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과도한 근업 환경. 지금 이제 과거하고 아주 과거하고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는 정말 과도한 근업 환경이 있어요. 저도 오늘 거의 하루 종일 뭐 6시간 이상 컴퓨터를 봤어요. 그리고 뭐 이제 평일에 이제 이렇게 산다고 치면 주말에도 이렇게 근업 환경에 전 또 처해 있습니다. 뭐 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노트북으로 또 이제 평일에 못했던 걸 좀 본다든지 뭐 못 봤던 책을 본다든지 결국엔 다 근업이에요. 결국엔 다.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어떤 야외 스포츠 하는 거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계속 이제 근업 환경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근업 환경이 뭘 유발을 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시를 유발하게 됩니다. 과도한 근업으로 인해서 근시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간의 시력이 저하되는데 이 근업에 따라서 근업으로 인해서 근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간의 시력이 저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환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안구의 앞부분에서 해당되는 그 전안부의 문제,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이런 과학적인 이유 말고도 우리가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이 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각막과 수정체 질환이 생기는 게 전안부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눈에서 앞쪽에 해당되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과 세균,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감염증.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조금 우리 보건 의식이 좀 낮았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손 씻기나 뭐 이런 청결 청결 개념이 조금 낮았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이게 많았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뭐 이제 아폴로 눈병으로 거의 우리 반 친구들이 거의 90% 이상은 안과에서 줄 서가지고 그 이제 안약을 받으려고 진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실 그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꼭 있을 거예요. 제 세대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외상으로 뭐 이제 축구하다가 뭐 농구하다가 공을 맞거나 아니면은 뭐 티끌이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각막에 상처를 주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침투해서 감염이 생기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어든 추세죠. 과거와 비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노년기에서 가장 많은 백내장. 노년기에서 뭐 특별한 어떤 특정 질환을 제외한 뭐 전신 질환으로 합병되는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는 노인들에서 시력의 저하로 인해 가장 입원을 많이 하는 그런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어른들. 그래서 보통은 50세 이상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요. 간혹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거는 외상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수정체에 이제 단백질이 손상이 되면서 그렇게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또는 그 이제 백내장 또 많이 유발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또 발생하는 스테로이드 백내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 나면은 그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적은 케이스고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백내장이 오게 됩니다. 왜냐?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의 어떤 누적 그리고 단백질이 조금 이제 이제 원래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불용성 단백질로 변한다 그래요. 용해되지 않고 조금씩 이제 굳어지고 허옇게 변하고 원래 있던 성질에서 조금 이제 성질이 변하는 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백질의 변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백내장이 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성숙 백내장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시력의 저하 문제에서 전환부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각막과 결막에 바이러스, 침투, 세균 뭐 이런 걸로 감염되는 거, 아폴로 눈병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각막이 다치는 뭐 그런 것들. 각막과 수정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각막과 수정체에 의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수정체의 변성 그리고 수정체에서 좀 이제 단백질이 변성되고 딱딱해지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안구의 이제 뒷부분에서 발생되는 거. 망막의 질환. 근데 망막의 질환은 젊은 사람들한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망막의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굴절 매체의 문제, 뭐 혈관의 문제 등이 있지만 대부분 시력 저하는 이러한 질환보다는 근시로 인해서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 보면은 시력이 저하 생겼다? 시력이 저하가 생겼다? 그러면은 시력 저하 인구가 100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90% 이상은요. 90% 이상은 근시예요. 근시로 인한 거고 나머지 한 10%가 이제 어떤 그 외의 질환이나 그 외에 어떤 뭐 혈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거고 대부분은 하여튼 근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근시 환자가 가장 많이 이제 방문하게 되는 뭐 아직도 이제 갤럽이나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대규모의 그런 리서치 기관 보면은 갤럽이 있잖아요. 갤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조사를 하면은 뭐 65%에서 한 70%는 아직도 안경원을 먼저 방문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멀리가 안 보인다고 처음에 이렇게 호소를 하면은 안경점 가서 안경원 가서 안경을 맞춰봐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안경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굴절 이상으로 인한 거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먼저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근시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근시 환자가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이제 그 안구 단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막과 수정체의 디옵터가 커서 혹은 이제 안축장이 많이 늘어나서 어쨌든 요 바깥에 들어오는 빛이 많이 굴절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황반의 앞에 맺힌 혹은 안축장이 길어져서 요 앞에 맺히게 되는 이런 근시가 대부분이다. 근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각막의 질환, 결막의 질환, 수정체의 질환, 그리고 요 이제 망막 쪽, 망막의 어떤 질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시력이 저하됐다 그러면은 근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근시가 그럼 많은가? 인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인류의 문제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시 인구가 22억 명이래요. 그리고 지금 21년이잖아요. 한 30년 정도 후에는, 약 3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근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또 9억 4천 명이 고도근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시력의 질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고도근시를 겪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력 현황 보고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시의 증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냐? 근시의 증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디냐? 요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멀티미디어 기기의 어떤 보급,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된 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뭐 컴퓨터, 인터넷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우수한 나라.
요런 데가 이제 그 근시의 발병이 조금 큰 문제로 관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근시의 증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근시에 대해서 유병률이 80%래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100명에 한 이제 20명 정도는 제외하고 80%, 100명에 80명 정도가 근시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나게 심각한 이 상황인 겁니다. 제가 그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기억에 어떤 인구 통계의 그런 이제 통계 자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청소년 근시가 20년 전에 제 기억에 50%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시의 증가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근시의 문제가 정말 사회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80%에 육박한다고 했으니 거의 대부분은 근시라고 보면 대부분 근시. 그래서 정말 팬데믹 현상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발되는 이유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의 각종 디지털 기기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의 50년대 근시 비율은 50년대는 근시 비율이 20% 미만이었대요. 20% 미만. 그러니까 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면은 아버지 세대 때, 그 이제 저기 근시 그 환자가 20%대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근시안이 적었어요. 근시안이 적었어요. 그래서 뭐 안경을 쓰는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안경제비라고 이렇게 놀리고 안경제비는 약간 이제 그 인식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눈에 그렇게 이상이 있으면은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뭐 등등등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근시가 좀 적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우리 흔하게 느끼죠.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근시는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이제 고도근시까지 가게 되면은 제가 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자기의 발톱을 혼자 스스로 깎을 수 없는 정도가 이제 고도근시 이상의 그런 눈이에요. 안경 없이는 거의 본인의 어떤 정말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눈이 이제 고도근시다. 현재 홍콩이나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80% 정도가 이렇게 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근시가 정말 많다라는 거를 새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근시는 왜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냐? 왜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지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 여러 그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이렇게 학설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렴이 된 그 학설이 환경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시생활이 근업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일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대중화, 그리고 어린 애기들까지도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의 영상에 익숙해지고 있다. 내가 유튜브 언급했죠. 애기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케어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아무래도 육아로 지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유튜브나 이제 어떤 아기가 보고서 좀 집중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뭐 틀어놓고서 본인이 좀 쉰단 말이에요. 휴식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눈에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영상 매체를 보게 되면은 보통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 화면 자체가 작잖아요. 아무리 뭐 큰 화면이라 그래도 보통 한 6인치, 뭐 7인치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작은 글씨를 보게 되면 또 근시가 가속화됩니다. 근시가 가속화되고 근시 유발되는 그런 인자예요. 그래서 작은 화면을 어두운 데서 오래 보는 것 좋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근업 환경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근시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근시 도수가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시가 유발되는 이런 근어 패턴, 스마트폰, 태블릿, 뭐 PC, 뭐 이런 근거리에서 많이 보는 거, 이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근시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근업이 아니라 정말 먼 거리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이제 근업의 대부분은 어떤 그 사물을 주시하게 된 게 이제 문제인데, 주시하게 되면은 이 눈에서 근육이 일부의 근육만 계속 긴장해서 활용하게 돼요. 일부의 근육만 딱 고정돼 가지고 딱 굳어지게 돼요. 근데 그러게 되면은 또 근시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공놀이가 사실 제일 좋아요. 밖에서 공놀이 하는 것이, 공을 쫓아가면서, 왜 공놀이라 그러냐면은 공을 쫓아가면서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공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눈은 쉼 없이 좌우 상하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근시의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공놀이, 지금 이런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멀티미디어 기기를 보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자꾸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어린 아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우리는 근거리 주시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초점 이탈 이론. 그래서 환경설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찾았어요. 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근시가 많이 생긴 거구나. 과거에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심각하게 근시에 노출이 됐구나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환경설은 환경설인데, 자,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게 근시가 유발되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디포커스 이론이에요. 초점 이탈 이론. 초점이 원래는 이 망막의 딱 황반부에 정확하게 초점이 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초점이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까운 사물을 보게 되면요, 저도 멀리 보고 있다가 가까운 사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상초점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자, 가까운 사물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초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서는 이 초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흐린상이 맺어지게 돼요. 흐린상이 맺어지는데, 뇌에서는 흐린상 맺혀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순간적으로 요 초점을 얼른 당겨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상태가 되게 해요. 황반에 정확하게 초점이 맺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초점을 망막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막 뒤에 초점을 이동시키는데 조절력이 작용을 하고요. 근데 이 조절의 힘이 근시의 유발 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이 발생하는 거를 가지고 조절의 발생을 우리가 근시의 원인이라고 꼽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자, 망막의 흐린상에 의해서 조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무수히 반복이 되겠죠. 우리는 그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망막이 있는데, 그림을 한번 크게 안구 그림을 쫙 그려보게 되면은, 자, 안구 망막 쪽이 있고요, 안쪽에 망막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공막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강하게 질기고 그 섬성막이 각막과 공막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바깥쪽에 공막을 말랑말랑하게 연화시키고, 말랑말랑하게 이게 연화되다 보니까 이 안구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안압이라는 게 있어요. 안구 내부의 압력인데, 이 압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공막이 연해졌어요. 공막이 연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막이 못 버티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축장이 늘어나게 돼서 근시가 유발된다. 이게 이제 디포커스 이론이야. 포커스가 이게 나스음이거든요. D가. 포커스가 정확하게 초점을 이 황반에 못 맺어지고 뒤에 갖다 맺혀지게 되니까 요것을 이제 당겨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당겨서 보고, 당겨서 보고, 당겨서 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물질들이 자꾸 분비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안축장이 길어진다. 이것이 이제 디포커스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실험으로 병아리에게 콘택트 렌즈를 끼운 그런 실험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 병아리에게 일부러 뭐 마이너스 6디옵터 정도였나 그 이제 콘택트 렌즈를 씌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시의 병아리였는데 마이너스 6디옵터의 이제 굴절 도수를 렌즈를 쓰게 되면은 6디옵터만큼 정상에다가 6디옵터만큼 저기 이제 렌즈를 쓰게 되면은 6디옵터의 원시가 되는 거죠. 원시가. 그쵸? 6디옵터의 원시가 되는 상태인데 6디옵터의 원시가 되다 보니까 얼마만큼? 이 6디옵터만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나요? 우리 인간의 눈에서 정시의 기준으로 59디옵터로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69디옵터짜리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6 해가지고 53디옵터의 눈이 되잖아요. 그럼 53디옵터의 눈이 이렇게 되면은 6디옵터만큼의 원시가 되는 거예요. 6디옵터면 원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보려고 계속해서 항상 6디옵터만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조절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6디옵터만큼 계속 조절을 하게 돼요. 조절을 계속 하게 돼요. 이렇게 조절을 계속 하게 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병아리를 검사를 해본 거예요. 병아리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디옵터짜리 렌즈를 과교정된 렌즈를 써서 원시가 된 그런 병아리가 나중에는 6디옵터 근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꾸 조절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시키면은 이게 근시가 유발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을 해줄 때도 안경으로 교정을 해줄 때도요. 정확하게 맞춰서 그 필요한 도수만큼 맞춰서 해야지 과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또 근시 유발의 그런 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근시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환경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이론으로 초점 이탈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점이 뒤로 가는 것, 이거가 근시를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가까운 데를 이렇게 딱 본다. 가까운 데를 내가 가까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초점이 순간적으로 뒤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순간적으로 이 뒤로 간 초점을 내가 당겨서 이렇게 딱 본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때 뭐가 나온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공막을 좀 연하게 해준다. 공막이 연해지면은 이 안구가 좀 늘어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축성근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근업이죠. 근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뒤로 가는 상황을 자꾸 발생시키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발생시키지 않게끔. 어떻게? 제가 아까 방금 전에 페이지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초점이 뒤로 가지 않게끔 자꾸 멀리 보면서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이제 어떤 과교정. 병아리한테 어떻게 돼? 콘택트 렌즈를 씌웠잖아요. 마이너스 6디옵터짜리의 콘택트 렌즈. 병아리는 정상인데 6디옵터짜리의 그런 콘택트 렌즈를 씌우니까 이 병아리가 6디옵터의 원시가 된 거잖아요. 원시가 됐으면은 6디옵터만큼 계속해서 조절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절을 막 하다 보니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멀쩡한 병아리, 정상 병아리가 6디옵터에 근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그런 조절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이게 근시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초점이 뒤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근업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교정을 할 때 과교정을 피해줘야 된다라는 거. 과교정을 피해줘야 된다라는 거. 과교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병아리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병아리에 과교정된 마이너스 6대부터 콘택트 렌즈를 씌우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근시로 굳어져 버리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요 이제 내용 정리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